네, 안녕하세요. 파리로 모니터 가족 여러분, KB증권의 김해 민재기 팀장입니다. 자, 5월 또 이제 후반부로 거의 마지막 주 한 주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5월 달은 전체적으로 좀 뭔가 글로벌 시장과 좀 디커플링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를 많이 속상하게 만드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끝난 미국 증시도 이제 또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IT 반도체들이 강세 흐름으로 끝났는데요. 우리만 월요일에 또 소외될까봐 살짝 걱정되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 와중에 디커플링 되는 와중에도 시장에서는 또 시장 대비해서 강한 종목이 있고 또 뭔가 또 공부해 볼 만한 것거리들은 계속 나오기 마련이니까요. 오늘은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드리고, 그 다음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2차 전지 관련된 섹터에 대해서 좀 다른 분들보다는 보수적인 스탠스를 좀 취해왔습니다. 작년 2023년 7월 26일을 저는 잊지 말자라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2023년 7월 26일이 2차 전지의 장중 고점, 그죠? 장중 고점을 만들고 윗꼬리를 아주 길게 만들었던, 아니면 대량 거래를 수보하는 음봉을 만들었던 그러한 날입니다. 그때 최대 거래량이 터졌고 최대 거래 대금이 터졌던 날이죠. 그 뒤로 제가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당분간은 보자 라고 말씀드렸고, 원래 상반기도 올라오더라도 박스권의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적어도 잘 되더라도 박스권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금요일일 날 자료를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 금요일 날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밤에 항상 이제 52주 신고가, 52주 신저가 종목들을 이제 정리를 하는데, 요거를 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리스트에 보면 쭉 내려가면 52주 신저가 종목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목요일이 72개 종목이 52주 신저가였는데 금요일이 107개 종목이 나왔습니다, 그죠? 52주 신저가에. 근데 보시면 코스모 화학,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SK 아이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에코프로 등등이 다 어떤 종목들이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가 되는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이들이 지금 보시면 지난 금요일 날 52주 신저가를 기록할 정도로 아직까지는 분위기는 좋지 않다. 그래서 제가 봤던 시황이, 2차 전지에 대한 시황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생각인데, 그래도 어쨌든 2차 전지를 좋아하시고 많이 보유하신 분들이 계실 것이고, 그분들을 위해서, 아니면 또 신규로 이제 투자할 부분들을 찾는 분들을 위해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업데이트는 제가 드리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상반기에 이제 제가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해왔고, 근데 서서히 이제 조금 뭔가 2차 전지한테도 희망적인 내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2차 전지에도 그렇다고 해서 당장 내일부터 막 주가가 달린다라는 이야기 아니고요. 지금까지 제가 약간 보수적으로 봐왔다면 이제는 약간 희망적인 부분들이 이제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드릴 거니까요. 그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요거는 제가 항상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GPT를 가지고 이미지를 그려보고 있는데요. 우리 815 머니톡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한번 좋아요를 꾹 한번 누르고 시청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다시 한번 이미지를 업데이트 해봤습니다. 제 이미지 사진을 GPT한테 주고 거기에다가 유튜브를 좋아요라는 이미지를 넣어서 그려줘라고 하니까 한 20초 걸렸나요? 20초 만에 이렇게 뚝딱 만들어 줬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기능들을 많이 좀 활용을 해보셔야 앞으로 이 AI 시대에 조금씩, 그죠? 아주 이거는 엄청나게 높은 수준 아니잖아요. 저도 아직까지 활용도가 그렇게 높은 수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낮은 수준부터 조금씩 익숙해지면 우리가 잘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먼저 이번 주 끝난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우리나라가 지금 전체 미국 증시라든지 글로벌보다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은
대형주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형주가 지금 우리나라의 1위, 2위가 누구죠? 반도체입니다.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 2위고 그 다음에 LG, 엔솔 2차 전지인데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52주 신저가에 지금 LG 엔솔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1번인 삼성전자, 3번인 LG 엔솔이 지금 주가가 별로 안 좋은 상황이죠. 아무리 SK 하이닉스가 혼자 날고 기어도 이거 지수를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5월달 내내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죠? 지수는 박스권이다. 지수는 당분간 5월달은 박스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대신에 업종별로 테마별로 순환매 장세가 나타날 것이고 종목 장세는 그래도 지수가 밑으로 훅 빠지는 약세장이 아니라면 박스권으로 제한적인 움직임이라면 종목 장세는 화려하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업종별로 테마별로 순환매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종목 장세는 그래도 이어지는 그러한 흐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업종과 이 종목 장세의 중심에는 누가 있죠? 누가 있습니까? 업종과 이 순환매 중심에는 누가 있냐? 이번에 1분기 실적이 나오고 수출로 인해서 실적이 아주 잘 나온 업종 섹터가 몇 가지 뚜렷하게 있죠. 대표적으로 누구죠? HD 현대일렉트릭과 같은 재룡전기와 같은 전력기기 섹터. 그 다음에 누구 있습니까? 또 화장품. 수출 잘 돼서 막 실리콘2 막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화장품. 그 다음에 불닭볶음면과 같은 라면을 열심히 잘 팔고 음식료를 잘 팔아서 수익이 나고 있는 음식료. 식료품 관련주들. 이들이 업종 순환매 일단 핵심 중심에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근데 이들은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지수를 막 끌고 다닐 만큼 그런 덩치가 큰 회사들이 아니잖아요. 여기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그러니까 지수의 영향은 이들이 아무리 올라도 금요일 날 보시면 전력기기도 올랐고요. 화장품도 올랐고 음식료도 올랐습니다. 근데 지수는 전혀 움직임이 없죠. 지수의 영향력은 제한적인 업종입니다. 그죠? 근데 엔비디아가 좋은 실적이 나왔고 주식 액면 분할과 관련된 모멘텀으로 신고가를 경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가이던스도 긍정적으로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테크 관련된 섹터는 조정을 받으면서 위에 있는 저기랑 여기 세 가지 분류랑 밑에 있는 테크랑 차별화가 되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테크만 들고 있었다면 상당히 소외될 수 있는 그런 한 주였고, 대신에 내가 테크도 좀 들고 있고 전력기기도 일부 있고 키맨이 이야기한 전력기기도 좀 일부 있고 화장품도 좀 있고 음식료도 좀 있고 그죠? 우리가 음식료 뭐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저도 사실 금요일 밤에 허해가지고 핫도그 하나 돌려 먹었습니다. 또 우양 핫도그 하나 돌려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품 제가 선크림 열심히 바르고 또 아침에 왔습니다. 다 제가 지금 생활에 쓰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일부 이런 것들을 담아놓지 않았다면 상당히 좀 희비가 엇갈리는 한 주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남아있는 한 주도 그렇고 6월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핵심은 결국에는 실적 성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죠? 실적 성장이 뚜렷해서 실적을 기반으로 밸류에이션, 시가총액을 나눴을 때, 자, 무슨 이야기냐? 1분기 실적이 나왔고 영업이익이, 그죠? 근데 최소한 앞으로 이 회사가 실적이 성장할 건데 1분기에다가 실적 곱하기를 4개 분기에서 이 연간 영업이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다가 시가총액을 나눕니다. 근데 이걸 나누는데 어떻게 된다?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부담이 없다. 오히려 시장보다도 싸다. 그죠? 이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압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대형 섹터에서 조금 기대할 수 있는 쪽은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날아가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그래도 좀 그 흐름을 좀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자동차 섹터입니다. 그죠? 자동차가 현대차가 이번 주에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을 하나 만들어냈고 금요일에는 살짝 쉬는 그러한 그림이었는데, 그래도 현대차는 자동차가 어느 정도 하이브리드를 중심으로 좀 팔리면서 영업으로 통해서 벌어들이는 영업 현금 흐름이 나쁘지 않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앞으로 인도에서 IPO 할 것도 있고 하니까 주주하는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펼 수 있는 가능성, 희망 때문에 자동차가 그래도 대형주 섹터 쪽에서는 그 지수를 좀 잡아주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소외되어 있는 쪽에서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되는 것이 오늘 이야기를 나눈 것 중에 대표적으로 2차 전지가 될 겁니다. 최근에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 잘 없잖아요. 왜?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자 시장에서 관심이 별로 없고 신저가를 기록하니까 어차피 이야기해봤자 별로 뷰수도 별로 안 나와요. 그죠? 네, 조회수도 별로 안 나오고 관심도 별로 못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핫한 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시장에서. 근데 저는 핫한 것도 오케이. 근데 이런 것들은 초입에 참 들어갔으면 좋겠죠. 그리고 이러한 주도주들을 제가 따라갈 때는 항상 손절 가격을 정해놓고 들어가야 주도주에 편승할 수 있다. 주도주 추정 전략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힘들다라면 결국에는 이제 이미 많이 빠져 있고 남들이 안 쳐다보고 있고 악재가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들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대신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게 문제죠. 언제가 바닥으로 딱 돌아설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서서히 좀 소외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관심과 공부는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2차 전지가 실적 업황이 안 좋아지면서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실적 우려감에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대표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또 엔터도 저는 마찬가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엔터도 원래 YOY 성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이미 제가 작년도 올해 초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음반, 공연 등등이 작년도 대비해서 YOY로 성장률이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엔터도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가져가기 쉽지 않은 섹터다. 근데 원래 노이즈는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1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역시 음반과 그 다음에 공연으로 엔터주들이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오긴 어렵구나라는 것이 이제 1분기 실적에 거의 다 이제 알려지면서 반영이 됐다. 어느 정도는 이미 알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엔터는 결국엔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기에서 뭔가 노이즈와 사고가 터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최근 들어서 우리가 이슈들로 많이 느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 우려로 주가가 크게 빠져져 있고 외부 변수로 인해서 기업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서서히 관심과 공부는 뭐가 나와야 바닥의 트리거가 될 건지 등등 공부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볼 쪽 중에 하나가 태양광이 될 것 같은데요. 태양광이 어떤 섹터였습니까? 최근 약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누가 태양광 이야기 했나요? 잘? 그렇지 않습니까? 네, 태양광은 중국이 다 망쳐놓은 시장이고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들이 태양광 시장에서 먹을 건 없다. 왜? 중국 때문에. 중국이 이미 값싼 노동력과 값싼 제품을 기반으로 태양광 시장을 다 장악을 해버렸잖아요. 장악을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먹을 건 없다. 그러니까 중국과 경쟁해서 이기기 쉽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태양광 시장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솔루션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맨날 밤에 만들고 있는 이 리스트에 52주 신저가 종목에 계속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차트 009830이 하나솔루션인데, 자, 여러분들 한 달 전이라고 하면 거의 4월 달이잖아요. 자, 4월 달로 요 차트를 조금 이렇게 당겨서 볼까요? 네, 한번 보세요. 4월 26일까지 신저가였잖아요. 4월 달 후반에는 계속 매일 신저가였습니다. 3일, 4일 연속으로. 네. 이렇게 안 좋은 그런 그림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약 한 달 동안에 한 2, 3주, 특히 2, 3주 사이의 분위기가 야, 이거 태양광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런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 모멘텀 중에 핵심은 태양광을 다시 보게 만드는 핵심은 뭐예요? AI, 데이터, 센터의 증가라는 부분이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죠. 여전히 태양광 쪽의 제품 가격은 많이 빠져서 아직까지는 크게 올라오지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만 트리거가 첫 번째 뭘 만들어줬습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그죠? 미국이 중국을 계속 그 반도체부터 2차 전지, 자동차, 전기차, 태양광 등등 바이오 다 지금 막
뭐라 해야 되나요? 좀 누르고 있잖아요. 그죠? 중국의 산업이 뭐 다른 것 쪽으로 퍼져나가는 것들, 성장하는 것들을 막으려고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야 이거 반사 수혜를 그죠? 낼 수 있겠는데 반사 수혜가 있을 수 있겠는데 라는 기대감이 태양광의 바닥을 만드는 게 하나가 있고요. 일단 더 나빠질 게 없겠네. 중국 때문에 망친 시장인데 중국을 막아주니까 그죠? 하락했던 요인을 제가 스프링 그 이론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스프링을 손으로 이렇게 누르면 스프링이 이렇게 쭈그러들어서 눌려지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눌렀던 손을 딱 치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스프링은 어디론가 튀어 올라 버립니다. 마찬가지죠. 네. 태양광은 중국으로 인해서 눌려 있었는데 미국이 중국을 살짝 건드려 주니까 스프링이 손을 치우면서 튀우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주고 있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기업들이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그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데 야 이거 전력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죠? 전력 공급망을 이제 뭔가 좀 다변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에 태양광이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스토리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미지들은 대부분 제가 뭘로 만들었다? 챗 GPT를 가지고 어젯밤에, 어젯밤에, 그러니까 금요일 밤에, 불 다 꺼놓고 GPT하고 대화 나누면서 제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로 오늘 다 가지고 온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재밌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 공급망을 위해서 가장 이상적인 발전원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가 보이나요? 이런 것들은 뭐 가스 같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한번 써볼까요?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특히 풍력 아니고 태양광. 자, 태양광으로 에너지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된다? ESS로 이런 걸로 ESS로 저장을 해야 된다. ESS, 에너지 저장,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 붙는 게 여기 지금 보시는 굴뚝에서 뭔가 연기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요거는 뭐야? 가스 발전입니다. 그래서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ESS, 그 다음에 가스 발전. 요게 조합이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망으로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 중심으로 오늘 이걸로 인해서 결국에는 2차 전지까지 가는 스토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은 뭐냐? 여기 보시면 로고가 뭐죠? 구글의 로고고요. 요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로고가 걸려 있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근의 행보를 가지고 제가 이미지를 한번 그려본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우리가 누구나 아는 빅테크 관련된 기업이죠. 이러한 글로벌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필요 전력, 뭔가 사업을 하고 뭔가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전력이 있을 텐데 그 전력의 대부분을 뭐를 이용한다? 풍력과 이러한 태양광 패널을 통한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것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미지를 그려봤습니다. 여기 구글이라고 잘 표현해 주네요.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그래서 이런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도 AI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발전원의 종류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전기를 생산해내는 발전원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자, 제일 좋은 거는 뭐다?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원자력, 그 다음에 우리 요즘 핫하게 거론이 되는 게 SMR이잖아요. 그죠? 원자력 발전과 SMR의 문제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데이터 센터는 지금 AI가 무궁무진하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지금 짓고 있는데 지금 당장 전력을 공급하는 게 right now, 그죠? 지금 필요한데 원자력 발전을 짓는데 공사기간 지금 보시면 얼마 걸립니까? 5년은 안 될걸요. 짧아도 한 7년, 8년, 길면 10년까지 제가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원전을 짓는데 공사기간이 최소 7년에서 8년, 10년 걸리기 때문에 특히 미국에서는 한 10년 이상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SMR은 우리가 아직은 테마주예요, 사실은. 왜? 아직 제대로 상용화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SMR을 우리가 상용한 적이 없다. 그리고 원전을 짓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것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길게 봤을 때, 장기적으로 갔을 때 가는 거는 맞는데 단기적으로는 이거에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은 우리가 지금 신규 원전을 계획한다고 하더라도 계획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원전은 그죠? 그런 부분들을 갖추고 하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지금 감당하기가 대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 그럼 나머지 한번 보세요. 평균 공사 기간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야, 석탄이 그래도 원자력보다 조금 빠르네. 야, 석탄보다는 가스가 조금 더 빠르네. 그죠? 가스보다는 풍력이 좀 빠르네. 제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야, 태양광 뚝딱뚝딱 하면 6개월 만에도 만들 수 있네. 그죠? 그래서 태양광이 여러 가지 이점 중에 평균 공사 기간이 적게 걸리는 이런 부분도 태양광의 그나마 장점 중에 하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 생각보다 아직까지 신재생 에너지 시장이 좀 주춤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천연가스라는 거 있죠. 천연가스. 천연가스의 대규모 생산 능력이 확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0년부터 최근까지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 능력을 한번 보시면 계속해서 확대가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천연가스의 대규모 생산 능력이 확대가 된 부분이 뭐 있는 거 그 천연가스 가지고 뭐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거기에다가 가격이 비싸면 부담이 될 텐데 천연가스의 가격을 한번 보시죠. 천연가스의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바닥권에서 지금 있습니다. 낮아졌다라는 거죠. 천연가스 가격은 싸지 대규모 생산 능력은 갖춰져 있지. 이러다 보니까 천연가스 발전의 경쟁력이 다른 에너지 발전은 있죠. 이런 것들에 비해서 높았기 때문에 신재생으로 굳이 이 비중이 올라오기는 아직까지는 다른 쪽 이 천연가스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또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천연가스 발전이 AI 데이터 센터의 메인 전력 공급망으로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 중에 하나가, 어쨌든 우리가 환경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환경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ESG라는 거,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물가도 높기 때문에 이 친환경 이런 부분들, 기후변화, 물론 많이 조금 예전보다는 여론이 후퇴가 되긴 되었습니다. 여론이 후퇴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천연가스 발전만으로 AI 데이터 센터의 이 전력 공급망으로 하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탄소 배출 때문입니다. 탄소 배출 때문에 상대적으로 탄소 배출이 석탄 화력 발전소가 탄소 배출하는 게 800에서 1050 정도 된다. 숫자만 그냥 우리가 보자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절반 정도 되나요 이게? 그러면 천연가스 발전으로 탄소 배출되는 것은 이거보단 나은데 안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원자력하고 비교해 보면, 그죠? 수력과 비교해 보면, 풍력과 비교해 봤을 때 안 나오는 거 아니죠. 그래서 가스 발전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탄소 배출을 하는 발전원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AI 데이터 센터의 공급망으로 다 대체하기는 쉽지 않은 그러한 부분들이, 환경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 이미지는 뭐냐? 자, 우리가 지금 태양광을 메인 키워드로서 하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태양광은 신재생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가널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널성. 가널성이 뭐죠? 태양광이 지금 제가 이미지를 GPT한테 뭐라고 그래? 가널성과 관련된 이미지를 제가 그려놓은 거거든요. 자, 아침에 이렇게 해가 뜹니다. 정오쯤에 오후 들어서 당연히 햇빛이 가장 강하게 내리쬐겠죠. 그리고 오후 저녁으로 갈수록 태양광은 빛이 있습니다. 그죠? 빛이 없잖아요. 그러면 요 구간 어디에서만 태양광은 가동이 이렇게 열심히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태양광으로 인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어디엔가
저장을 해두지 않으면 밤과 새벽 사이에는 이게 무용지물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근데 또 하나는 뭐죠? 태양이 이렇게 낮에 비추면 되는데 일요일 날 우리 전국에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 그죠? 자, 비가 만약에 길게 온다. 아, 그러면 또 기존에 이렇게 햇빛이 쨍쨍할 때 저장해 놓지 않았다라면 이거 만만치 않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문제는, 그리고 풍력도 바람이 안 불면 어떡할 거야. 그죠? 언제 바람이 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간헐성과 경직성이라는 문제 때문에 반드시 보조 전력원이라는 게 필요하다. 보조 전력원이 필요하고, 그게 바로 ESS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바로 그나마 탄소를 덜 배출하는 가스 발전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태양광만 가서야 되는 게 아니라 태양광과 이 보조 전력원들이 같이 가줘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그려놓은 겁니다. 위에 태양광 있잖아요. 그죠? 태양광 있고 밑에 이런 태양광 패널들 있죠. 자, 그래서 뭐 그림에서 보시는 게 이거죠. 태양광 패널, 그 다음에 ESS, 그 다음에 뒤에 가스 발전. 요게 삼위일체가 돼요. 삼위일체. 같이 가야 된다. 자, 태양광 발전이 주로 되지 않는 시간대가 주로 아주 이른 새벽, 그 다음에 밤일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럴 때는 ESS를 통해서 전력을 공급받고, 만약에 장기간 장마다, 그죠? 그럼 태양광 발전이 어려울 때는, 이게, ESS에서 저장해 놓은 것까지도 이미 다 써버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천연가스 같은 가스 발전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그죠?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당분간은 AI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태양광 설치 수요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꾸준하게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계속 좋아지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거기에 맞춰서 제가 ESS가 보조 전력원으로서 같이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ESS의 신규 설치량 보십시오. 이렇게 슬로우하게 움직이다가 2022년 이후로부터 급격하게 지금 설치량이 올라오는 그러한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랑 이제 연결을 해보면 어디까지 연결을 해줄 수 있냐? 결국에는 ESS의 성장으로 인해서 배터리 시장까지도 같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북미 쪽에 지역의 지도인데요. 세계 지도인데, ESS의 성장으로 북미에서 LF 배터리의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LFP는 중국산 배터리가, 그죠? 중국산 LFP 배터리가 ESS용으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북미에서 우리나라 뭐 기업들이 북미에서 이제 ESS 용 배터리가 만약에 생산을 하게 되면 중국산을 대체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어쨌든 지금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공급망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죠? 수소, 그 다음에 연료전지 이런 것들이까지 수혜로서 한번 돌았습니다. 그리고 ESS까지 지금 분위기가 확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자, 그 수소가 대안으로 자꾸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신재생 에너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깨끗한 건 오케이, 그죠? 탄소 배출 거의 안 하잖아요. 근데 전력으로서의 뭐 시간적인 부분들이나 저장할 수 있는 공간도 그렇고요. 그 가치가 좀 제한적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할 때 쓰고 내가 뭐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전기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내가 값싼 가격에 편안하게 써야 되는데, 신재생 에너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왜? 날씨와 시간에 의존하는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ESS가 반드시 붙어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까지 ESS가 화재라는 이슈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그런 부분들의 이슈가 있었고 상용화가 약간 늦춰진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부터 아마 ESS의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서진 시스템이
서진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부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LFP 배터리가 ESS에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LFP 배터리에서는 전해액을 훨씬 더 많이 3원계보다는 많이 사용하게 된다. 지금 보시면 3원계 배터리랑 제가 LFP 배터리 비교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죠? 네, 비교를 해놨습니다. 비교를 해놨는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전해액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따라서 최근에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죠. 네, 중앙첨단 소재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S가 정말 시장의 메인 테마가 된다라면 결국에는 바람이 2차 전지까지 안 보던 관심이 없던 2차 전지 섹터까지도 바람이 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2차 전지가 지금 많이 올라 있으면 부담스러울 텐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대부분 지금 바닥권에 뭐 이런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몇몇 종목들을 빼면 대부분 바닥권에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난으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ESS에 대한 투자가 앞으로 엄청나게 늘어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ESS는 뭘로 만들지? 라는 생각을 시장에서 하게 되면, 자, 요거 보시면 ESS는 결국에는 배터리를 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2차 전지 섹터가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바닥권에서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ESS의 배터리가 핵심이라면, 그죠? 그 다음에 아마 ESS를 만드는 데 있어서 또 폐배터리, 리사이클, 재활용 이런 이야기들도 또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 이런 것들이 또 테슬라하고도 엮여져 있죠. 네. 그래서 2차 전지의 분위기를 중장기적으로 좀 돌릴 만한 그런 거대한 이벤트들이 서서히 지금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공급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종목단만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형주로서 태양광 쪽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하나솔루션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하나솔루션이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놓은 쪽에서 이번 주에 계속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 31,800원은 넘어섰다가 그 위에 있는 요 두 개 앞에 있는 음봉 있죠? 네. 여기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부딪히는 모습인데, 자요. 제가 요거를 캡처를 해서 잠깐만 기술적인 부분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가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에너지 저항을 가지고 내려온 뚱뚱한 음봉이 있을 때는 그 음봉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쉽지 않다, 트레이딩 하기가. 근데 지금 올라오면서 어디에서 부딪히나요? 계속 여기 회색 구간의 시가에 지금 부딪히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에는 여기를 아주 강하게 넘어서는 양봉을 만들어내야 본격적으로 하나솔루션은 좀 중기적인 추세적인 상승이 좀 가능한 그런 흐름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중심으로 공부를 해보시고, 야, 하나솔루션은 진짜 이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럼 이거 떨어질 때마다 내가 좀 모아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밑에서 모으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나는 그래도 추세가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로 진입했을 때 기다리는 거 싫고, 그죠? 그때 나는 딱 들어가서 먹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저항대를, 그죠? 여기 두 줄을 제가 그어놨는데 여기 두 줄의 저항대를 돌파해서 올라오는 그때가 본격적인 시세 출발이 될 것이고, 그 저항과 좀 멀어지는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는 뭐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좀 모아가도 되는 그런 부분들의 전략, 요거는 한 번씩 계속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ESS 쪽은 여전히 서진 시스템이 일단은 핵심으로 보시는 거 좋습니다. 네. 이번에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고점 돌파해서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나고 있고, 이미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 ESS의 선인 시스템이 수주를 많이 받고 있다. 플로런스 쪽으로 미국의 수주를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거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자, 이 종목은 그러면 없으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되냐? 그 4월 26일 날 아주 뚱뚱한 음봉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죠? 거기가 시가가 26,100원 정도 되네요. 26,100원. 네. 자, 이 뚱뚱한 음봉을 밟고 올라섰기 때문에 그 올라서기 전까지는 거기에 저항이었지만 거기를 올라서고 나면 거기가 지지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을 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랠리를 좀 즐기시면 되겠지만, 이 거대한 바람의 방향을,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혹시라도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그죠? 26,000원 저기 초반까지 떨어져 준다라면 진짜 땡큐한 기회가 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21선이라든지 5일선에 이렇게 숨고르게 하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올 때가
좀 관심 가져볼 만한 그런 타이밍이 된다 정도로 생각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LFP 관련해서 전액 리튬염 LiPF6가 지금 뭐 핵심 부분으로 부각이 되면서 중앙 첨단 소재가 올라오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급하게 뭐 추격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LFP 관련된 종목도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그죠? 뭐 LNF도 있고, 과거에 LFP를 전문적으로 잘하는 기업들이 있죠. 예. 아직까지 움직임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급할 건 없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에 ESS에 대한 투자가 미국, 중국 뭐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이루어진다. 근데 ESS는 결국에는 배터리인데, 그리고 폐배터리, 그다음에 뭐 리사이클, 재활용 이런 쪽인데라는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 2차 전지 쪽에 뭔가 매기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타날 때가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저도 이제 관련주들을 좀 모니터링하면서 하나씩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 소개를 좀 해드릴 테니까, 어쨌든 2차 전지한테 없던 새로운 모멘텀이 AI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ESS로 인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또 내일부터 또 우리 일발장등 시간에 가족 여러분들한테 좋은 투자 정보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의 김현 민재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